자, 안녕하세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까지 GDP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그 GDP를 활용해서 GDP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배경이 지금 보리죠? 보리. 여러분들 혹시 보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우리 보릿고기라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가을에 벼를 추수하게 되면 쌀을 추수하게 되면 그걸 겨울에 먹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봄에 5월, 6월 달이 되게 되면 이제 보리가 나와요. 그 이제 보리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쌀은 떨어지고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래서 고개 중에서 가장 높은 고개가 뭐냐? 그러면 보릿고개 넘기가 힘들었다고 하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보릿고개란 말이 없어요. 왜냐면은 경제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의 생활 수준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를 알려면, 수치로 알려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그리고 어떻게 높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제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말하면 경제가 성장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경제가 성장된다는 것을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경제 규모가 커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술이 발달해요. 또 생산 시절이 확대돼요. 그러면은 만들어낼 수 있는 얘기 많아지겠죠. 그래서 총체적인 생산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경제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경제 성장이 되었다라고 알기 위해서는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국내 총생산을 이용하는데요. 국내 총생산을 이용할 때는 실질 국내 총생산, 실질 GDP를 이용하게 돼요. 그러면서 실질 명목 이런 말 못 들어봤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자, 명목 GDP라는 말이 있어요. 명목 GDP라는 얘기는, 명목이라는 말은 앞으로 사회과학에서 많이 나올 텐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름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명목 GDP는 해당 연도 가격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한번 볼까요? 자, 경제 성장률은 전년도 분의 금년도 마이너스 전년도예요. 우리 이거 탄력성, 가격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런 거 배울 때 이제 배웠던 개념이었죠. 전분의 후 마이너스 전, 이렇게요. 전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금년과 전년도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보여준 것이 경제 성장률인데요. 볼까요? 자, 갑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자, 이 나라에서는 펜만 생산해요. 근데 2018년에 펜의 가격은 1,000원이었고 2019년에 펜의 가격은 1,100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그 해에는 100개씩 생산했어요. 그랬더니 GDP는 이때 10만 원, 2019년에는 11만 원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전분에 1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금년도 11만 원, 전년도 10만 원 곱하기 100을 해줬더니 어떻게 돼요? 10% 이렇게 나왔죠. 우와, 10%나 상승됐네. 경제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발전과 그 다음에 생산 요소를 투입을 더 많이 하고 생산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생산했는데 경제 성장이 일어났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물가가 그냥 올랐기 때문에 생산 금액이 커진 것을 생산량이 커졌다고 보는 그런 오류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자, 한번 지워볼까요? 2015년도 가격이 800원이었어요. 그러면 2018년도 펜 가격도 800원을 하는 거죠. 우린 이것을 기준 연도라 그래요. 자, 나중에 물가 보내서 다시 배울게요. 2019년의 펜 가격도 똑같은 펜이라고 한다면
800원으로 보는 거죠. 생산량은 아까 똑같이 100원이었어요. 그랬더니 GDP는 똑같이 8만 원이에요. 경제 성장은 되지 않았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GDP를 우리는 실질 GDP라고 하고 아까처럼 가격이 오른 것을 명목 GDP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할 때는 반드시 실질 GDP를 계산한다. 자, 요거 나중에 물가본에서 다시 한번 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개념은 알아두세요. 경제 성장이 왜 중요한가? 경제가 성장을 해야지 그 나라 국민들의 생활 환경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게 되면 생활이 빠르게 좋아질 테고 경제 성장이 천천히 일어나게 되면 생활이 별로 변화가 없겠죠.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죠. 경제 성장률이 막 5, 6, 7%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 금방금방 생활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초기에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5%나 7%나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70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5단원의 금융 파트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2배로 성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70을 경제 성장률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7%씩 계속 간다고 치면 경제 규모가 2배가 될 때는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반면에 경제 성장률이 10%로 가요. 그러면은 7년이 걸리죠.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는 갑은 5%씩 성장을 해요. 그리고 을은 7%씩 성장해요. 자, 그러면 2배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가 걸릴까요? 70을 5로 나누니까 14년이 걸리네요. 을은 10년이 걸리죠? 자, 숙제예요. 숙제. 만약에 100년이 지난 다음에 계속 갑이라고 하는 나라는 5%, 을이라고 하는 나라는 매년마다 7%씩 성장했다고 했을 때 100년 후에는 두 나라의 경제 규모가 어떻게 될까? 자, 다른 변화 요인은 생각하지 말고 똑같은 경제 규모인 갑과 을의 나라가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오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 생활 수준 보도록 합시다. 생활 수준은 한 사람이 개인이란 뜻이죠. 개인이 누리는 경제적 삶의 질이에요. 자, 1인당 측정은 1인당 국민 총소득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자, 1인당 국민 총소득은요. 국민 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 총소득은 GNI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이 생산한 거예요. 요 I는 인컴이죠. 자, 그러 대신 한국 땅에서 생산한 외국 사람들의 것은 포함시키지 않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 규모는 뭘로 나타나죠? GDP로 많이 나타나죠. 이것은 국가의 생산 활동 수준을 의미하는 반면에 생활 수준은 1인당 GNI로 나타나죠. 자, 이것은 경제적 삶의 질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시기별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 성장이 꾸준하게 일어나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이 되죠. 반면에 국가별 차이도 있어요. 선진국은 경제 성장을 오랫동안 빠르게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살고 있지만 저개발 국가들은 경제 성장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 수준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